앞으로 2주간 매우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침을 30일간 좀 따라주길 바란다. 지침을 따라준다고 하더라도 최대 2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 코로나 이슈로 좀 다시 선회를 하는 듯한 모습. 이전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 급락 나오고 바닥권에서 이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21선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이제 정책으로 끌어올릴 네.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 돈을 풀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 21선까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네. 거기서부터는 다시 시장이 코로나로 시선이 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다 네. 받은 모양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개인들의 매수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짧게. 네, 이제 사실 그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최근에 들어서 엄청 많이 네네.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기존에 주식 매매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계좌를 뜨고 이 기회에 주가를 한번 좀 싸게 사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금들이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 투자들의 시장이 떨어지는 것까지 방어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죠. 개인 비중이 늘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시장을 방어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슈 만나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핵심을 떼끊는 시장 점검 X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또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미국 확진자 급증, 글로벌 증시의 충격은,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가가 오르면 시장 또 안정될까,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뽑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간 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들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확산 추세 어떤 상황인지 일단 저희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상황을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그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확진자 증가를 네네. 하다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2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하루 동안의 사망자 숫자만 거의 600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확 붙은 상황이거든요. 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거의 그 확산이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혹시나 2만 명이 아니라 며칠 후면은 하루에 4만 명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스페인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페인 쪽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망자가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확진자가 10만 명이 됐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치사율이 10%가 되는 거잖아요. 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많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자가 이제 최고치를 찍고 네네. 조금 감소세로 이제 전환되는데 대신에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쪽이 또 확진자가 또 급증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일각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가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진다. 그래서 뭐 5월달 되면은 알아서 좀 주춤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그렇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 특히나 뭐 제가 또 의아했던 거는 베트남이나 뭐 태국 이런 데도 확진자가 좀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과연 더위에 약한 거가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시작했던 코로나가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남미 이쪽에도 지금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함으로써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으로 비춰질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다시 좀 어차피 다시 소환을 좀 해야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경기가 그 순간 이제 마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 재택근무 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그냥 순식간에 멈추어버리게 만드는 게 가장 무서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서운 부분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렇죠. 정책은 처음 봐보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정책을 쓸 정도니까 예. 이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건 맞는데 그만큼 돈을 뿌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시간을 지연시키고 주가도 너무 많이 급락한 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몇 월 달까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계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메이저들은 시스템적으로 자기네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GDP가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까지 나올 거냐, 또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 거냐,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을 계산을 해야지 본인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숫자를 놓고 돌려보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싸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네. 아직까지도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은 컨셉만 잡히면 네. 그 컨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다시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지금 확진자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가 계산이 그 누구도 안 되는 상황이면 네. 다들 혼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칙을 갖고 매매를 하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메이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지표랑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 반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 효과는 여기까지다. 지금까지 주가 끌어올린 거는.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네. 때, 내일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근데 아침에 굉장히 저점에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네. 쭉 했는데 미국의 4차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4차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이런 부양책이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네.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태에도 불구하고 좀 네. 경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이게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 때 코로나 급증 네. 어디에 좀 더 뭐라고 할까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한쪽 거두실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제가 네, 그래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차트,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요. 제가 이제 이때 방송에서 그 절대 팔면 안 된다. 일단은 절대 팔면 안 되고 적어도 21선 만나는 데까지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근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뿌리면 돈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당장에 그 당시에는 신용 경색이 있어서 막 도산될 기업들이 당장에 눈앞에 나타날 것 같고 이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이든 미 행정부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현금을 공급하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파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연기를 시킬 수 있다. 근데 이 자체가 파산을 막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일 파산할 기업을 한두 달 후에 파산하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일단 코로나로 경기가 멈춰 있으면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그래서 21선에서는 현금화를 좀 시키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시 시선이 코로나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딱 21선에서 와서 코로나로 시선을 돌려보니 확진자가 생각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일단은 최소의 현금화는 좀 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라는 그 네. 에볼라 치료제로 썼던 그 약을 지금 네. 중국인들한테도 임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임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임상했던 결과가 4월 3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21선 돌파하고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선이 코로나로 갔다는 이야기는 네. 확진자 수가 급증이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나오거나 뭐 둘 중 하나만 그렇죠.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지금 뭐 상황을 보니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치료제. 결국엔 렘데시비르가 제일 먼저 임상 결과가 나오니까 렘데시비르나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요. 그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심도 갖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철 코로나 19 2차 쇼크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네. 뉴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팬데믹이라는 게 사실은 네. 전 세계 대유행병은 이 두 대륙에서 퍼졌을 때만 발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아시아와 유럽이고 이제 또 남미 쪽에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뭐 전 네,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2차 쇼크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 세계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2차 쇼크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치료제가 그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저는 2차 쇼크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아까 제일 빨리 나올 임상 데이터가 가장 빨리 나올 후보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만약에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파동이 있고 또 이제 뭐 코로나가 네. 가을까지 간다 그러면 2차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외에도 5월 달 중에 또 그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오는 약 후보군이 3개가 더 있습니다. 네. 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했던 그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사스 때 사용했던 약이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약도 결과적으로 5월 중에는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3개 중에 하나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가을까지 가는 건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차피 연장이 될 거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인터넷에 당장 검색만 해도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네. 관련주 이렇게 네. 치면은 엄청 많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련주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옥석 가리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네. 대응 전략까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제라고 하면 네. 그 치료제도 어떤 종목은 2주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어떤 종목은 일주일 전에 나오고 네. 어떤 종목은 이제 막 새롭게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나왔던 종목도 이미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네. 급등 파동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또 매수 들어오면 또 들어올리고 계속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치료제로 거론됐던 종목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막 새롭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선언을 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막 새롭게 엮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은 주가가 바닥이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었다가 네. 갑자기 뭐 오늘부터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이니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되고 네. 팔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제와 관련된 테마는 길어봐야 앞으로 일주일 이내로 몽땅 다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럼 나머지 치료제는 필요가 없겠죠. 예. 실제로 쓸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테마 완전히 끝나는 거고 백신은 살아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치료제는 일단 렘데시비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좋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치료제 관련 좀 아예 볼 필요가 없고 예.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거는 백신 관련주는 좀 살아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기사를 보고 뉴스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전에 이미 거론됐던 종목들은 사실 한번 손이 탔다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거론되는 종목을 내가 주가가 오르기 전에 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파동이 나온 건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테마들이 움직이는 시간 자체가. 좋습니다.